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천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PPT 석영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감그룹의 사장님들 얼굴을 뵈니까요. 정말 젊은 혈기가 느껴지고 에너지와 또 미모를 보고 뽑는 것 같아요. 굉장한 미모들을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가슴 떨리네요. 저도 좀 젊은 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더 젊으신 분들이 에너지가 저를 막 기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일단 저를 지금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도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의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어린이집을 6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저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고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했고 저의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그때쯤에 누군가가 액티바이즈를 진하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잔을 쭉 마신 결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그 느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하면 뭔가 일하자고 할 것 같아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피부로 얼굴 색깔로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그런 게 보였죠. 그런데 사실대로 물었습니다. 이 제품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혈관을 열어주고 체온을 올려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뭐 이렇게 한 잔 주신 분은요, 속옷 장사만 40년을 하신 분이라 네트워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진하게 액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분에게 물어봐도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바로 저는 그분에게 물어본 것은 본사가 어디냐, 또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언제 돌아가느냐,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모시고 본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장님하고 독대를 하고 미팅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제가 이게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품이, 저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H사를 잠깐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또 아로마라는 그런 어떤 품목을 가지고 또 향이 너무 좋아서 조금 했어요. 그거는 몇 달밖에 안 했지만 그거를 하다가 제가 이걸 만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경험을 해왔던 터라, 건강 쪽으로 관심이 많던 터라 제가 본사를 갔다 와서 너무 놀란 건 정말 다르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검색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회사에 어떤 25년 됐었거든요. 그 해에 2018년 10월 5일 날 먹게 되었고요.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에 본사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 주에 또 궁금해가지고 1박 2일이라는 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또 무엇을 봤냐면은 아주 평범하신 60대, 70대 할머니가 나와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좋아졌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통장에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나눔을 실천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신반의, 정말 저렇다라면은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 아닌가. 제가 봐왔던 네트워크의 성공자들은 아주 특별하고 잘난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PM에서는
제품이 일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미팅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막 들어가서 막 공부를 내가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막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말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유튜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를 방문을 하면 그 당시에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었는데 그때 방문을 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녹음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떠가지고 그거를 엄청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의 스폰서님들은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 소개도 안 되는 분들한테 저에게 제품이 어떤 건지 보상이 어떤 건지 제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감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예 포기란 걸 합니다. 스폰서가 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를 아예 내려놓고 이 사업은 나로부터 출발이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빠르게 그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스폰서가 계속 붙어줘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나의 자립심, 독립심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밥을 떠먹는 그런 스킬이 생기지 않아요. 계속 스폰서가 밥을 떠먹여주면. 그런데 내가 힘들어도 밥을 떠먹는 기술, 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된 거죠.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이는요, 그 상황에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스폰서 복도 없어. 그런데요, 저는요, 네트워크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 이 비즈니스는요, 나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내가 돈을 벌어서 스폰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파트너를 용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부터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펼치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사업을 그렇게 VP 때부터 저는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IMM 때는요, 그냥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보상을 이렇게 들어도 헷갈리잖아요. 좀 하실 때 경험 안 하셨나요? 자꾸 하면서 뭔가 양파 껍질처럼 새로운 것이 자꾸 부딪히는 게 아리까리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직급을 가면서 부딪히면서 이거를 그때마다 하나씩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모든 것을 알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만 안다면 스폰서와 소통하고 시스템 속에서 배우면서 끊임없이 나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답답할 때 부딪히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상황에 따라서 내 것이 되더라.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장님들도 중간중간에 답답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하나씩 깨닫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어떤 PM을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고속 성장을 한 편이에요. 6개월 만에 갔고 또 제가 뭐 SP도 빨리 가고 GP도 좀 남들보다 뭐 그렇게 빨리 평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다른 타 회사, 네트워크 회사보다는 너무나도 빠르고 탄탄하고 또 제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사장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정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 나 혼자만이 잘나서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나를 복제시켜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나부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 잘못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는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지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기본 베이스에 어떤 자세라든지 자세가 태도가 비행할 때 우리 뭐를 성공으로 친다라면 고도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가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와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과 모든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과 모든 것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으로 네트워크를 짜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성, 인품, 자세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이 복제가 되었을 때 그물이 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물고기를 많이 잡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뭘까요? 리더. 그 리더란 말 자체는요, 사람들이 리더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더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리더라고 표현을 하지요. 내가 가게를 하든 어떤 매장을 오픈을 하든 아니면 네트워크로서 사업을 성공을 하려고 하든 리더라는 것은요. 내가 실패한다 생각을 하고 그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초기 사업자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루에도 만리장성을 쌓지요. 이게 될 것 같다가 또 미팅장 갈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팅장 나와서 집에 가면 어때요? 또 본연의 어떤 자세, 본연의 어떤 살아왔던 방식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요, 부모, 내가 부모가 됐다. 부모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 아닌가요?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의 리더예요. 나는 리더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보고 배우죠. 부모는 맨날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맨날 안 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학원을 막 보내고 개인 과외를 시키고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는 못했으면서 왜 자식한테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지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라고 보초 쓰고 막 그러는 부모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무언가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를 않아요.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여자들끼리 막 수다 떨고 뭐 차 마시러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수다 떨고 그죠? 남편 아이 얘기하고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요, 저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그죠? 아이들의 상교육자가 되어야 돼요. 모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미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죠? 목표를 정했고 엄마는 이렇게 무엇을 하겠노라고 도전을 하고 해서 보여주고 그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도전하고 해서 보여줬을 때 그게 바로 참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
무슨 프로모션이 있습니까? 라스베가스 있죠? 라스베가스 지금부터 목표를 정해가지고 매주 어떻게 해서 파트너 사장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어떤 계획 하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네트워크의 초보 네트워커들은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갈 수 있을까? 계속 방황을 해요. 그죠?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새는 앉지 않거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파트너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는요, 자신의 성공과 파트너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기대를 불러일으켜주고 막 격려해주고 에너지를 팍팍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요. 결국은요, 우리는 IBO라는 용어를 쓰지요. 자영사업자,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사업가는요, 내가 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렇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한테 기대고 파트너들이 왜 안 할까 기대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대를 하지 말고요. 나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오너고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요, 말 그대로 뭐예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죠. 타인을 이끄는 사람. 그런데요, 타인을 이끌기 이전에요, 가장 먼저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를 컨트롤 못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못하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요, 우리는 내 안에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다고 그래요. 두 마리의 원숭이. 긍정의 원숭이, 부정의 원숭이. 그죠? 부정의 원숭이가 내가 조금 힘들고 지쳐 있거나 할 때는요, 그 부정에 어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막 이번에 계속 장마가 왔죠. 그럼 장마가 오면 내가 센터 미팅에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죠? 리더들은. 그게 시스템이니까요. 성공대학에 계속 빠지지 않고, 그죠? 출석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태도잖아요. 자세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막 소나기가 막 들이쳐요. 바람도 불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떠죠? 이 부정의 원숭이가 오늘 쉬어. 오늘 하루 쉬어 그냥. 이런 날 잠도 잘 온다? 막 이러고 꼬셔요.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리더라면요, 이거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화장실이죠? 화장실 생각하고 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몸에서 신호가 와서 그냥 가나요? 그냥 가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리더는요, 시스템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 우리가 습관처럼 가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갈까 말까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꾸 어떤 상황으로 성공으로 가는 방향, 그거 스폰서들이 다 말씀해 주고요.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나 내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지 말아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은 성공한 사람처럼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리더의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흔히들 많이들 알고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런 어떤 사업가의 자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외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3초 만에 상대를 평가를 한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뜨면서 3초도 안 걸린답니다.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가 내한테 PM을 그죠? 알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손을 잡느냐? 리더분들은요, 사람을 봅니다. 외적 자세를 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떤 생각과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화를 나누고 뭐 20분, 30분 대화를 나눴을 때 아는 거고요. 외적 자세는 보이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딱 봤을 때 벌써 저 사람 정말 뭔가 포스가 느껴져. 포스, 스킬이 느껴지는데 저 사람하고 일하면 뭔가 나를 끌어줄 것 같다.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외적 자세를 우리도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센터 미팅이나 이런 데 와보면요,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재킷이나 이런 마이 같은 거, 이 캐주얼 정장이나 이렇게 정장류를 입고 구두를 신고 아니면 원피스를 입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 비즈니스 복장 왼쪽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항상 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워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요, 정말 이게 안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랐던 이유는요, 저는 예전에 네트워크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요, 네트워크에 입문을 했을 당시 제가 긴 머리였어요. 긴 머리에 이렇게 똥머리 아시죠?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으니까 똥머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똥머리를 어떻게 해요?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커트를 탁 쳐서 비즈니스답게 비즈니스 우먼처럼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다운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에 저는 긴 머리를 커트를 바로 가서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와의 어떤 결단이에요. 결단. 그죠?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답게 커트를 자르고 여자라는 있잖아요. 막 긴 머리 막 휘날리면서 막 귀걸이는 막 흔들거리고 막 있잖아요. 옷은 딱 붙는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남자 꼬시러 가는 그런 느낌? 우리는 비즈니스의 어떤 외적 자세는요. 여자 남자가 그 여성 그죠? 여자로 모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성에 가까운 있잖아요. 남자가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따라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요. 제가 배울 때 그랬어요. 그래서 커트머리를 과감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모습 이런 거를 빨리 변화를 추구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빨리 갔지 않나. 하라면 하란 대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된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스폰서들이 하는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누구보다도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거는 부모님보다도 부모님은 잘 몰라요, 사업을. 스폰서가 가장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파트너가.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스폰서는 간절한 어떤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외적 자세도요, 내가 정말 사업은 사업가답게 보여라. 외적 자세, 헤어스타일 단정하게 해라. 단정이란 뭘까요? 단정. 누가 봤을 때 깔끔하다. 응, 깔끔하다. 그리고 복장은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러 이렇게 제가 파트너 후원을 가봐요. 파트너 후원을 갔을 때 파트너들이 편한 복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편한 복장. 편한 복장이란 비즈니스 복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복장이 있죠. 그런 복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자가 이거 엄청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가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고 스폰서를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큰 사업으로 안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복장은 뭐예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깔끔한 복장과 신발도요. 정말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구두도 낮은 구두들 있지요. 허리가 아프거나 뭔가 발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약간 낮은 구두라도 누군가 봤을 때 깔끔하게, 그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가 막 뭐예요? 세차를 안 해서 들어오면 그게 비즈니스가 값어치 있게 안 보이잖아요. 그 내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방은요, 우리는 오피스, 걸어 다니는 오피스라고 하죠. 항상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날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스폰서님, 이거 왜 가방을 이걸 무겁게 해? 이거 대몬 가방을 왜 갖고 오네요? 아니, 가방도 들고 대몬 가방 왜 갖고 오네? 우리 옷 사러 가는데. 근데 제가 대몬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거. 저는 거기에 제가 고객이 왕이죠? 옷을 사고요. 손을 쓱 만졌더니, 그 매니저 손을 쓱 만졌더니 얼음장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데모를 진하게 했겠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오토십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오토십을 가입을 시키고요. 그거를 우리 같이 간 파트너한테 바로 필드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더니 우리 파트너가 어머머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아이디 패스하세요, 아이디 부르세요 해가지고 그 밑을 제가 한 명을 가입을 시켜줬어요. 우리 파트너가 놀란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 데몬 가방 있죠? 이 데몬 가방은요, 어디를 가든, 그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저는 진짜 다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야? 호기심 유발이겠죠?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이게 도대체 이건 뭐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상대로부터 걸려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동형 오피스, 걸어다니는 사무실을 만들어라. 데몬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갖추어라. 그리고 우리는 100만 불짜리 미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할 때도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너는 대단한 여자야. 너는 대단한 성공자가 될 거야 하면서 입꼬리로 올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보세요. 백밀러 차를 타고 갈 때도 백밀러를 보면서 오늘 기적이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웃는 미소를 짓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웃는 사람한테요, 사진 찍는다고 웃으라 그러면 얼마나 어색한지 아세요? 그런데 자주 웃는 사람들이 있죠. 정소진 사장님 웃으실 때 얼마나 예뻐요. 그죠?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웃는 연습 속에 또 모든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미소로 나오지 않나, 이 표정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상대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게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말했을 때 상대가요, 잘 들어와요. 그런데 때로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고 다른 분들의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웅얼웅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귀를 자꾸 이렇게 갖다 대거든요. 이게 잘 이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또박또박, 우리 왜 아나운서들 스피치 학원 다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볼펜을 물고요. 그렇듯이 이 말하는 것도 또박또박하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모든 것이 내가 명품화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 자세에는요,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배우는 자세, 배려와 겸손한 자세, 소통하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거는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사장님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제가 넘어갈게요. 누구보다도 내가 그룹을 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리더는 끌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는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해요. 자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예요. 나를 이끄는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나죠. 가장 큰 적은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고, PM을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라면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죠? 정소진 사장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예요? BMW 저거 타고 싶다. 이거는 막연한 꿈이죠. 막연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속도가 좀 빨랐다 이렇게 하는데 왜 빨랐냐면 제가 그때 대전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벼랑 끝에 섰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빚을 빨리 갚고 싶었던 거예요. 매달 말일만 되면은 잔고가 제로야.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쪽 카드의 걸 맞고 나면 또 뽑아서 이쪽 카드 결제날 돌아오면 맞고, 이걸 계속했으니까 저는 가장 큰 꿈이 뭐였겠어요? 가장 큰 꿈이 뭐 펜션을 짓고 싶다? 아니면은 뭐 빌딩을 사고 싶다? 뭐 이런 여행을 가고 싶다. 이 꿈은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사장님들이 꿈꾸는 거 있죠? 뭐 나의 어떤 그 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뭐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다? 나의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다? 이거는 차후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꿈은요,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빚 청산이었습니다. 꿈 목록을 쓰는데 1번이 빚 청산. 혹시 여기 사장님들은 다 제가 보니까 다 부유해 보이네요. 그쵸?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네트워크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10년 정도 역사가 있어요. 근데 안 거는 더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10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도구의 차이겠지요. 도구로 어떤 걸 만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난관 같은 거를 많이 부딪혔고, 안 되는 이유 막 이렇게 많이 겪었어요. 바닥 생활을 많이 겪었는데 막 무너지고 막 어디 떠나고 이런 것들이 잡지를 못해요. 왜냐면 아우 나도 이렇게 힘든데 파트너를 어떻게 잡아요? 그쵸? 어려운 마케팅인데, 유지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끝까지 고집했던 건 뭐였냐면, 제대로 된 거 하나만 만나라. 그러고 네트워크의 이 알죠? 배가의 원리, 네트워크의 이 가치와 비전, 그죠?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남편이 힘들 때, 야, 너 다시 어린이집 가면 안 되겠나? 이 말 할 때, 저는요, 과감하게 저는 이제부터 남 밑에 가서 하는 직장 일을 2번 다시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돌아갈 다리를 저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처럼 과거처럼 또 간다면 또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다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바꾸고자 했을 때는 명확한 꿈이 있어야 돼. 꿈. 저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라는 제가 27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27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를 알게 된 거예요. 젖먹이 4개월짜리를 젖먹이면서 미팅장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뭐냐, 그 당시에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 거예요. 그때 왜요? 그때요, 모든 네트워크의 기본과 역사와 모든 것은요, 진짜 아메이에서 다 벤치마킹해서 뻗어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통 네트워크에서 보고 배웠던 거예요. 기본기를 보고 배웠고, 성공자들의 이런 어떤 기본기, 자세,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그 당시에도 리더분들의 그때는 당시에는 녹음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요, 시간만 나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성공자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어떤 일이 봉착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배워놨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에 자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자모 모임을 가면 대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분들하고 대화가 맞지가 않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시간이 무의미하다. 그다음부터 저는 자모를 안 갑니다. 그 모임을.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런 어떤 명확한 꿈부터 딱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 버려요.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웠을 때도요,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가 끊임없이 내리기 위해서 성공자들의 책과 강의와, 그죠? 이런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강의, 백만장자들의 강의를 내 안에 내 실을 다지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했었어요. 심리, 사람의 인간 심리에 대한 부분, 그런 공부, MBTI, 심리, 이런 거를 잘 파악하려면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도 지금도 어김없이 지금 받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를 봐도 저는 캐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강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장님들 한 단계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뭘 가고 싶다. 요번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다. 뭐 이러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폰서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 없이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일주일에 오토십이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풀셋이 얼마나 들어오면 되고, 한 달에 어떤 직급을 파트너를 보내면 되고, 이런 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가 딱 중심이 딱 잡아야 달려가죠. 방향을 알아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꿈과 목표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끊임없이 정체에 되거나 아니면 도태된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을 때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또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다 배우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를 조금 해봤다. 몇 가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찔끔하고 저기도 찔끔해봤다. 요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인자들이에요. 나 다 알아.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정말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사장님들보다 강의를 더 듣습니다. 왜냐면 제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이 이게 그 희망의 꿈의 불씨가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희망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죠? 더 많은 어떤 정보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강의를 듣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배우는데, 이제 갓 시작하는 사람들이 줌 미팅에 그 사업가 자세
그거 아유 다 알아 다 알아. 들어가면 뭐 그 외적 자세 알려줄 거고 내적 자세 뭐 참아라 뭐 인내해라 뭐 긍정적 다 알아. 그 사람들 위험해요. 그 사람들 그러면 성장하냐? 보세요. 그 사람들 성장 안 합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직급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그 뭐예요? 책임감이 더 어깨가 무거워지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꿈이 돼야 돼, 내가. 그런데 우리가 성공이라는 울타리 그 속에서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다 알아도 새로운 파트너들이 내가 하는 말보다 이 시스템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요 그걸? 지렛대의 역할이라 그래서 지렛대. 내 말은 말을 안 듣는데 옆집에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옆집 아줌마 말은 듣는다는 말 알죠? 호일러의 법칙처럼 나의 어떤 말보다 나하고 관계없는 형제 라인의 말에 귀가 열릴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나는 많이 알고 다 아는 것 같아도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오냐 안 오냐 스폰서가 전화하는 사람은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 없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 오늘 오세요 이 전화를 받은 분들은요 아직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상 스폰서가 오냐 안 오냐 해도 저 사장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누구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 나보다 그죠? 더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그 말 한마디 딱 나한테 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트너들을 위해서 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학생이 되라. 성공을 해도 성공자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BA 행사 같은데 로드쇼 가면은 스폰서들이 제일 앞자리에 항상 앉아있는 팀들이 굉장히 탄탄한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스폰서가 안 와요. 그죠? 뭐 안 와. 왔다 갔다 해요. 그 조직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돼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요 말이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깥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만나기 이전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단체 조직을 한번 보세요. 회식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데 가보면 어때요? 술 마시고 한탄하고 상사 비방하고 막 이렇게 비평 불만 그죠? 이런 거에 젖어 있어요. 또 남편이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어떻다 시어머니가 이래줬으면 별나다 간섭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어떤 불평불만의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트워크에 들어오니 이게 한순간에 이 습관이 바뀌냐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요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아우 힘들어요. 지쳐요. 이거 너무 왜 이렇게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수록 성공자의 강의를 들으세요. 책을 보세요.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서도 아직 정립이 안 됐어. 그런데 스폰서한테 가가지고 코드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 스폰서가 있죠. 그런데 코드 스폰서가 무슨 스폰서예요? 시스템에 왔다 갔다 이방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스폰서가 나를 소개한 스폰서예요. 그런 분하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두 분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항상 해낸 스폰서, 시스템 스폰서, 내가 봤을 때 중심을 딱 잡고 조직을 착착착착 이끌어가고 모범적인 상위 위 올라가서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스폰서가 있을 겁니다. 그 스폰서와 소통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힘들 때나 우리는요, 힘들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공했는 사람들의 강의 있죠.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와 이런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 속에서요. 실패를 딛고 디딤돌로 삼아서 모든 노하우란 것이 나옵니다. 실패 속에서 노하우가 나와요. 그거는 실패는요. 고로 성공의 씨앗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패를 할 때마다 이 씨앗이요. 싹을 틔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는요. 분명 없이 내가 그 실패가 왜 실패됐는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두 번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잘못된 거를 스폰서와 소통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 변화를 또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 몇 번 안 해놓고 갈고 닦고 이게 몇 번 안 했어. 그런데 벌써 힘들다고 그죠? 안 되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고 힘든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경우들 그런 사람들은요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기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긍정적인 생각 항상 제가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는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어떤 상황이든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게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시간 관리는 정말 우리한테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항상 주어지는 자원이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몇 개월 안에 예를 들어 1년을 바라볼게요. 1년을 어떤 사람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누구는 PT를 가 있고 누구는 IMM도 못 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시간 관리라는 거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보내고 오전에 그냥 허비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고 오후에는 또 뭔가 그죠? 막 이렇게 평소 때 살았던 그런 뭐 골프 치러 가고 아니면 운동하러 가고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야. 기존에 해왔던 그 방식이 젖어 있어서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을 겁니다. 급한 일은 뭐예요? 8시에 보는 드라마 8시 되면 딱 해야 돼. 그 지나면 그걸 못 봐. 우리 파트너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고로 왕빨대 한 분이 있습니다. 왕빨대 사업은 안 하고요. 수입을 벌어가는 왕빨대가 드라마 한다고 끊으래요. 환장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그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골프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모임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뭐예요? 미래적 창조, 나중을 위해서 미뤄놓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한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요. 내가 가면 즐거워요. 놀러 가고 뭐 그죠? 놀러 가고 막 이런 어떤 모임이 있어요. 거기가 잡혀 있고요. 미팅이 잡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90%가 놀러 가고 즐거운 먹고 즐기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거의 90%가 그래요. 10% 내외가요. 미팅장이 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간절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인생에 있어서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요한 일은 가족의 화목, 그죠? 가족의 화목. 또 뭐예요? 건강. 그리고 뭐예요? 돈 벌기 위한 거. 그죠? 이런 것들. 요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 바꾸는 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좋고요. 열정 관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심장이 일자로 쭉 가면 죽죠.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감정 기복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이거를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열정을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정말 바닥을 쳤을 때 이 열정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내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고 그러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내가 조금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믿는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야 저기 우리 스위스에서 캐나다에서 갖고 온 오메가 먹고 있어. 이거 최고야. 청정 지역에서 왔어. 그러면 입도 못 떼어. 그죠? 그죠? 그럼 내가 그냥 이거 하나 나를 위해서 팔아줄 수도 있는데 절친이 야야 다단계 아우야 지겹다. 이런 거 들고 오지 마라 제발.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 완전히 가슴에 대포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뢰를 이 신뢰를 쌓은 친구조차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정 관리는요. 내 열정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공자들의 동영상, 스폰서와 상담 이런 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공의 자리, 미팅장에 가서 에너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팅장에 100% 참여하셔야 돼요. 역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배가 그죠? 앞으로 갈 때도 물살을 헤치고 가지요. 비행기도 공기의 저항을 뚫고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나아가지 않으면 힘들 것도 없어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힘들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정소진 사장님이나 이렇게 리더분들이 그죠? 김영임 사장님이나 항상 사장님들의 어떤 성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미팅도 해주시고 그죠? 또 미팅 장소를 그죠?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고 막 이런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회원이에요.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룹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양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신양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스폰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항상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스폰서에 대한 뭐예요? 존경과 공경과 그죠? 이런 감사함 이런 거를 항상 가지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을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언어로 야, 왜 그걸 못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형들. 생각을 필터링을 안 하고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아, 빨리 오라 그랬잖아. 왜 늦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미팅장에. 그죠? 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죠?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은 관계십이 안 깨질 텐데, 내 감정이, 그죠? 이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 감정이 이걸 필터링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장형들 있죠? 장형들. 단순하고 리더십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이 리더십은 강한데 말실수를 더러 해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한 5초, 10초를 생각하고 감정을 숙이고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 그걸 한번 들여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요, 항상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배려와 희생과 사랑이 밑바탕이 안 되면요, 우리 팀이 관계심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모두 배려하셔야 돼요. 스폰서에 대한 배려가 뭐가 있을까요? 스폰서가 미팅을 하는데 바깥으로 돌아다녀요. 누구 하나 있잖아요. 오토십 끈으로 다닙니다. 오토십을 가입시키러 다녀요. 막 바깥으로 돌아다녀요. 그거 스폰서가 강의를 하는데 그거 배려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 만나러 가는데 립스틱도 안 바르고 가요. 미팅장 가는데 빅비즈니스라면서, 그죠? 미팅장 생기도 없이 어떻게 환자처럼 등장을 해. 그거는요, 문화예요, 문화. 여기 뭐예요? 비즈니스는 생기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공간인데 립스틱도 좀 생기 있게 붉은 색깔로 좀 안 바르던 거 바르고, 그죠? 좀 생기 있게 미스트도 좀 뿌려서 광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자체도요, 이 팀원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죠? 추리하게 있는 것보다. 누굴 초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초대했는데 친구가 초대를 했어. 그런데 초대했는데 친구 이목이 있잖아요. 이목이 나를 초대했는 분이. 근데 막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다 배려예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솔선수범은 사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6.1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났는데요.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를 했어요. 6일 만에. 그게 왜 이렇게 데이터를 봤더니 6일 만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국가 간의 그 전쟁은요. 근데 봤더니 이스라엘은 리더들이 앞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죽고 파트너가 아니고 그 뭐죠? 그 병사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팀은요, 병사들이 다 죽고 그 리더들만 뭐예요? 그 장군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스가 되느냐 리더가 되느냐, 누군가에게 시키느냐, 나부터 솔선수범 나부터 가서 하느냐, 나를 보고 따라하게끔 만드냐, 그거거든요. 리더는요,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리더죠. 그게 솔선수범이에요. 그쵸? 그래서 솔선수범, 말하기 전에 나부터 하고 나를 보고 행동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고, 외모와 복장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표정 관리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소 짓고 인사 잘하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는 습관. 그리고 비비부는 뭐냐면 비판하고, 그죠? 비평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또 불만을 맨날 가져.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인 대칭을 생활하셔야 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뢰. 신뢰는요, 내가 이분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신뢰는 뭘까요? 무엇이냐면 항상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능력을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식과 또 인성에 대한 부분과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나의 그릇을 크게 키우는 거. 그죠? 물어봤을 때 파트너가 답이 착착착착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끊임없이 키웠을 때 파트너는 신뢰를 하지요. 그리고 일관성. 우리 사업자들은 미팅 장소에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다 가다 이방인이 되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친밀감은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자주 만나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중심이 커지면 안 됩니다. 항상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했을 때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영사업가의 마인드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품,
제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하죠? use, talk, demo.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하죠. 제품을 써보지 않고요. 누구한테 먹여보지도 않고 이게 먹이면서 그죠? 이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먹어보고 맛도 보고 섞어 먹었을 때 맛이 어떤지 먹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거를 100% 먹어봐야 그죠? 어떤 거와 궁합이 맞는지 그죠? 식전에는 뭘 먹고 식후에는 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다 내가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내 걸 써보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 장사꾼입니다. 우린 장사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00% 제품을 써보셔야 되고 시스템 100% 참여해야 되는 거 여기 사장님들 다 아시죠? 근데 행동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100% 합류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까 말까 오늘 힘든데 막 갈등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자고 일어났을 때 화장실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모든 어떤 그 시스템이 있죠. 온라인은 줌이라든지 카톡 밴드 뭐 이런 것들 참여도를 높여야 돼요. 눈팅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봤습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들 표현하고 가셔야 돼요. 그 희생봉사 사랑하는 사람 있죠. 올려주는 배려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치요. 그게 배려 아닐까요? 서로 팀워크는 배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이런 것들도 좋은 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죠? 이거 뭡니까 이거? 최고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 그죠? 사장님이 잘하실 거예요. 아유 사장님 이거를 10번만 해보세요. 실수 10번만 해보세요. 사장님 한 단계 올라가시 계실걸요? 막 이렇게. 그죠? 누구나 사장님 그거 다 겪으면서 올라가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탁 딛고 일어나세요. 이런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는 나 안에 나도 그죠? 여기 사장님들 해강그룹에 여기 뭐 베네피플에 요 어떤 사장님들도 한 분 한 분이 팀원이 모여가지고 그죠?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쵸? 같이 참여하시는 좋은 문화를 만드셔야 되고 회사 제품 시스템 스폰서에 대한 믿음 존경 이게 없이는 내가 존경받을 수가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되죠. 왜요? 복제 사업이니까. 그죠? 내 위에 스폰서가 나보다 못해. 사업 설명도 잘 못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폰서 대접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맨날 스폰서 흉 보고 그렇게 하죠.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100%.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 스폰서에 대한 예우, 스폰서님이 계시기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주스를 한 잔 주셨기에 제가 이 비전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거 하나 감사. 그죠? 이런 어떤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멋진 문화가 만들어지죠. 지금 끝내야 되지요. 끝내야 되나요? 아우, 어떡하나. 끝낼까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더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어,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과 내가 스폰서도 또 회사도 사람들은 우리 티켓 살 때도 그렇고 5+1 우리 그 6월 달에 여행가 있을 때 프로모션 했잖아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불평불만 그 사람의 숨겨놨던 그 사람의 인품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맨날 웃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가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회사가 세상에 이거를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또 이렇게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그러면 안 되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와, 가면이 그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위급한 상황 막 이 감정이 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그래서 이야 그때 잘 관리하셔야 돼요. 다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더 어려운 사막에서 헤맸잖아요. 그때는 한 달씩 걸렸어요. 한 달 반 만에도 제품이 왔거든요. 저는 그걸 기회로 봤어요. 아, 떠날 철새들은 떠나겠구나. 그죠?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제품 유통도 이렇게 안 되고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이런 회사를 만나서 해야지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겠어? 이렇게 떠난 사람들은요, 떠나겠더라고요. 오케이. 저는 그걸 비전으로 봤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된 사람들만 살아남겠구나.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리더방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쓰거든요. 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 회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는 회사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죠? 최고의 회사, 최고의 제품을 만났으면 거기 여기 문화는 여기에 이런 회사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알바생을 써서라도 티켓을 구매하고 5+1이 경쟁이 심하면 있잖아요. 알바생요 구하시면 돼. 젊은 사람 안 그렇습니까? 알바생 구하시라니까요. 다 대책을 마련하세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치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니까 비비불.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에너지로 끊임없이 해석을 합니다. 사장님들도 그게 다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긍정으로 해석하는 힘을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잘나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을 양성을 시켜주고 밑으로 젖줄을 내려두듯이 이 파트너들을 양성시켜야 되는 일이고 복제를 시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철새처럼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이 친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사장님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멋진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첼로를 잘 치는 사람, 그죠? 드럼을 잘 치는 사람, 이렇게 각기 잘하는 특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팀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서로 팀워크를 맞춰서 멋진 연주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스폰서가 저것도 못해? 스폰서라고 신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거 PPT를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PM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누구 시키면 해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답답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해서 괜찮습니까? 제가 만들었는 PPT가? 잘 못해요, 저도. 잘하는 파트너 사진들 계세요. 그러나 제가 해봅니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도 파트너도 내가 스폰서이자 누군가의 파트너고요. 팀원이에요. 서로 맞춰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서로 맞춰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서요. 호칭이지요? 호칭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족들끼리 하거나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룰이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 센터에 와도 언니, 권사님, 그죠? 집사님, 아마 교회야. 아니 이 비즈니스 장소에 왔으면 비즈니스 용어를 쓰셔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죠? 제가 그거를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했는데도 무심결에 나와요. 무심결에. 집사님, 교회 가서 집사 찾으세요. 저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호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초대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건 뭐야? 네트워크 했던 분들이 왔어요. 여기 완전히 난장판이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사업하는 사람끼리는요. 호칭, 원장님, 집사님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돼요. 언니, 오빠, 선생님. 만약 엄마가 내 파트너다. 그래도 딸한테요. 스폰서님, 때로는 사장님 이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그죠? 그리고 항상 파트너들을 만나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미팅을 했어요.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면
파트너들은요, 당연히 스폰서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을 때든 차를 마실 때든. 그죠? 나중에요, 내 밑에 파트너, 내 산하에 파트너가 100명이 되면요, 100명이 아니라 10명만 돼도 만나기가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스폰서가 사는 게 습관화되면은 나중에 내가 파트너가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사야 돼. 다 뭐예요? 팔짱 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맨날 내가 사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내 먹는 거는 내가 또 지폐를 딱 해서 제 거는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딱 놓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서로 만날 때마다 내 먹는 건 내가 한다. 이런 어떤 지페이 문화가 되면요,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스폰서한테 얻어먹죠? 끊임없이, 그죠? 불편해져요. 사람이 모일수록 그래요. 그리고 돈 거래를 혹시나 어려워서 스폰서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저 언제 며칠 뒤에 줄게요. 한 달만 쓰고 드릴게요.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신 분은 안 계실까요?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어요. 그래서 돈은요, 빌려달라 소리조차도 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카드가 막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접시 돌리기 했다 그랬죠? 여기 거 막아서 여기 거 하고 여기 거 빼서 여기, 그 뭐예요?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 껄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비즈니스 대화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돈 잃고 사람 잃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제품 거래도요, 혹시나 빌려줬는데 서로 까먹어가지고 괜히 감정이 좀 안 좋았던 경우는 없으실까요? 있지요.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빌려줬는데 안 줘. 달라 소리를 못해. 파트너라 가지고.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품 거래도 사실 금지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급해서 빌렸다라면 일주일, 2주일 안에는 갚아줘야 돼요. 그거를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달라 하기 전에 줘라. 스폰서가 달라. 이런 얘기 못해요. 알아서 주셔야지. 그죠? 그리고 연애 금지. 여기는, 그 사람이 연애하다가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는 순간 나도 없어져요. 내 꿈도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연애 금지. 이런 건 철두철미한 네트워크에 6, 70년 된 네트워크의 역사에, 이거는 성공 쥐침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사업을 하세요. 내 사업. 스폰서 사업, 파트너 사업 하지 마세요. 파트너가 같이 오려고 했는데 초기 사업자예요. 간다 그랬는데 안 와. 그러면 둘 다 안 오는 거예요? 아니, 파트너를 위해서 사업하나요? 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파트너가 안 오니까 같이 안 와버려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그 스폰서라는 그분이 힘들어요, 지쳐요, 에너지 받는 곳에 안 와요. 파트너하고 같이 안 와버려. 그래 놓고 일이 되니 안 되니 이래요. 참 이게, 그지요? 힘들다기보다 내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지요? 참 쉽지 않은데 나를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그죠? 뭐예요? 마음에 한계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요,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짓습니다. 가난과 부도요. 어때요? 가난과 부도. 내 하기 나름이에요. 생각이 곧 물질이에요. 그쵸? 정소진 사장님도 일찍 한 건 분명 없이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거예요. 남 모르게 힘들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나를 또 뭐예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해낸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겁니다. 사장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내 기운을 빼가는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 하세요. 에너지 뱀파이어. 내 기운을 빼가는
맨날 만나고 오면 내가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업 같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그냥 뒤로 제쳐놓으세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뒤로 제쳐놓으세요. 순위를. 그죠? 우리가 가장 쾌락을 느낄 때 뭔지 아세요? 남들이 다 못 해낼 거라는 거. 그런 거를요, 편견을요, 제치고 내가 해냈을 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안 돼, 안 돼. 네가 성공하면 내 성 안에 장을 지진다. 저 장 지질 사람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다니까요. 근데요, 지금에 만나잖아요. 니는 해낼 줄 알았대. 지금은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넋두리에 내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인생에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노는 물을 바꿔라. 그죠? 사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스폰서의 관계. 내가 파트너지만 스폰서 될 거잖아요. 스폰서시잖아요. 한 명의 파트너가 있어도 스폰서시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예우하고 따뜻한 말 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팍팍 불러 일으켜주는 스폰서가 되셔야 돼요. 파트너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빨리 해야지. 왜 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 그죠? 그것보다 사장님 저번에 입었던 그 원피스에 그게 참 이쁘던데 그때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옷을 왜 이렇게 펄러덩펄러덩한 거 이런 걸 입고 왔냐 막 이렇게 그죠? 아니 어디 그냥 저기 몸빼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왔어. 그 사람 못 낸다고 입고 왔는데 막 이렇게 뭐 도사야? 이런 걸 입고 오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면박 주는 이런 용어를 쓴다든가 막 그러면요 이게 관계심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말을 예쁘게 해서 전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요 때려치우는 경우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일이 힘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저는 관계의 시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꼴보기 싫어서 네가 자꾸 나한테 지적질하는 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관두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인적 네트워크로 그물을 짜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시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안 되는 형제 라인에 전화해가지고 야 요즘 안 힘드니? 야 요즘 힘들어 죽겠다. 되는 것도 없고 뭐도 어떻고 저떻고 뭐 오토십도 다 끊고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면서요. 야 근데 있잖아 요즘에 어디 영국에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 회사가 지금 있잖아 따끈따끈한 두 줄 마케팅 하는데 가볼래?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 라인끼리 뭘 하라고요? 연락처를 절대 받으면 안 되고 따로 연락을 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셔야 돼요. 그치요?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을 왜 스폰서가 하고 안 하고 형제 라인하고 하냐는 얘기죠. 그거 절대 금지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형제 라인과는 그냥 그죠 만났을 때 그냥 인사 정도 그런 것만 하시면 되고요. 프로모션 우리 회사 프로모션 제품 프로모션 스폰서 프로모션 여행 프로모션 카 프로모션 이런 프로모션을 잘 하는 분들이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그쵸? 프로모션을 잘해가지고요 파트너들한테 프로모션 회원들한테 프로모션 막 프로모션을 해가지고요 이번 달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또 프로모션 거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오토십 10명 가입하면요 제가 옵티멀 세트에 액티바이즈 5통 제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모션 그러면 사기가 불러일으켜지지 않을까요? 1등 2등 3등 해가지고 그죠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하라고 그죠 선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이런 프로모션에 잘해보세요.
결과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이에 꿈이 돼야 돼요. 꿈이. 파트너한테는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안 하고 있어요. 맨날 파트너가 오늘 오토십 몇 개 가입했나 요것만 보고 사장님 요즘 뜸하네요. 오토십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쳐다볼 게 아니고요. 내가 더 뛰는 겁니다. 내가 더 뛰고 더 시험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과가 이번에 이랬습니다. 파트너들 모였을 때 이번에 갔더니 분식집에서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풀세트가 나왔어요. 오늘 이런 사람 세탁소 갔더니요. 그분이 먹었더니 막 몸이 막 불긋불긋 머리 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혈관 쪽에 여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먹는다고 또 오토십 끊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감접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파트너, 너 지금 놀고 있느냐? 왜 오토십이 안 일어나느냐? 막 이런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여주는 거요? 그쵸? 그게 긍정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는 파트너들의 어떤 모티베이터가 돼야 되죠. 모티베이터. 동기부여가가 그냥 입만 띄면 동기부여를 받고 또 뭐냐면 결과적으로 또 뭐예요? 해내는 걸 보여주고 이러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내가 도전해서 해내는 걸 보여주고 그게 자식 농사, 가족에 있어서 자식 농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자식 농사도 부모가 해 보여야지 내가 못한 걸 자식을 대리만족하려고 막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공부 안 한다 그러고 졸고 있냐 그러고 시험 기간인데 보초를 서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책을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죠? 아이들한테 책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너의 꿈을 얘기하고 이런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까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파트너 자신을 지켜낼 때 그죠? 계속 방황을 하잖아요. 내 나름대로도 힘든 사람은요. 역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밝게 웃고 있는 정소진 사장님, 김영임 사장님, 또 한성주 사장님 리더들이라 표현은 안 하지만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파트너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안 따라와서 속상하고 분명시 보이는데 저 사람 요렇게만 되면은 분명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텐데 이런 생각 이게 보여요. 스폰서들 눈에는요. 그죠? 저 사람이 요렇게 하면 레벨업이 한 2달 하면 저까지 끌어올릴 텐데 막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따라올 때 답답한 거죠. 왜? 안타까워서 힘들다 그러면서 변화를 추구를 안 할 때 파트너가 그럴 때 막 답답한 게 뭐 내 욕심이 아니라 저분의 어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좀 삶이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윤택해졌으면 좋겠고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죠? 풍요가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힘들 그 마음만 자꾸 보이니까 스폰서는 부모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탁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열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태도만 되면요. 파트너 그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우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맥도날드처럼 나를 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짐론 선생님, 이런 분들, 그죠? 또 켈리체, 뭐 이런 분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김승호 회장님, 그죠? 이런 분들이 저의 멘토예요. 사장님들도 멘토를 정하셔서 그분의 어떤 정신세계, 세계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공 모델이 있어야 그 사람처럼 다가갑니다. 저 사람처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내가 이렇게 스폰서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위에 이렇게 쭉쭉쭉 스폰서들이 계실 텐데 나의 모델을 정하시고 소통을 하셔보세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가까이 했어요. 1시간 안에 절대 이게 안 되네요. 좀 짧게 해야 하고 싶은데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파트너 같고요. 다 막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정말 다 같이 PM은 한 가족처럼 이 멋진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상상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죠? 스폰서 믿고 파트너 믿고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면서 정말 한 목표를 향해서 모두 인생의 멋진 나날이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 멋진 삶이 내 앞에 다가올 그날까지 끝까지 도전하시고 여러분이 해낼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